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탄력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력성이 끝나고 아마도 이번 시간 탄력성과 뒤에 가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는데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책 35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변화 요인,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결정요인 변화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 옆에 영세대주는 탄력자로 써놨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세대주는 탄력적입니다. 0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랄수록 탄력적이다. 세가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대가 대체제가 탄력적이다. 주가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제가 8번까지 써놨어요. 요 8번까지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 영세대주 요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냥 왜 그럽니까? 왜 용도가 다양하면, 왜 대체제가 많으면, 왜 세분하면, 왜 주거용이 탄력적입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결론만 물어보는 거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주거용이 탄력적,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뭐가 탄력적이라고요?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러면 돼. 그러면 끝난 거야. 왜 그러는데 몰라. 그럼 끝나는 거야. 자, 1번 볼까요?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자, 2번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는 비탄력적이, 시장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3번 측정 기간, 다른 말로 관찰 기간이라고 하는데 짧으면 비탄력적, 단기 짧다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4번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0, 이 0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럼 여기 4번까지 나오는데 이 4번까지 중에서는 1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2번, 요 2번 아직 안 나왔습니다. 3번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인데 요 장기당 무조건 탄력적입니다. 요거는 공급에서 잘 나오고 수요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이런데 자,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건 요 4번까지 해서 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볼까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하겠죠. 요 수요량이 감소할 건데 그런데 자 1번 수요량이 10% 감소한 경우하고 2번 수요량이 30% 감소하는 경우하고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2번이 탄력적입니다. 이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야. 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할까? 증가야. 그럼 10% 증가하는 경우하고 30% 증가하는 경우 중에서 요 30% 증가하는 경우 요게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요. 공법상 규제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요에서 잘 나온 게 아니라 공급에서 잘 나와요.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을 한 게 여러분이 더 편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요량은 증가야. 증가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런데 공법상 규제가 강화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 그럼 요 취득세율이 아파트 살 때 취득세율 여기에 지금 공법상 규제라고. 그럼 취득세율이 높아져 버리면 규제가 완화됐어요, 강화됐어요? 강화됐어요. 그럼 취득세율이 높아지면 내가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다고.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기라면 요 공법상 규제라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요량 변화가 크면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취득세율이 높아졌어요.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량 변화가 커요, 적어요? 작아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공법상 규제가 완화돼. 취득세율이 떨어져.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취득세율이 떨어져. 국가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아파트 살 거야? 예. 지금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어? 5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살 거야? 10개 살 거야? 그래? 너 취득세 가면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나의 수요량 변화, 아파트 수요량 변화 클까 작을까? 커지겠지.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 이런 거야. 자, 일단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이 강화되면 비탄력적이 이렇게 써놓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수요량 변화를 크게 한다. 그러면 탄력적이야. 수요량 변화를 작게 한다.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법상 규제는 됐고, 자, 여기 봐봐요. 이 탄력성을 측정하는 게 3번 봐요. 탄력 측정 기간. 그럼 우리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야, 증가. 증가하는데 이 측정 기간,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측정 기간 이제 관찰해 보는 거야.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졌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 건데 그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을 자, 이틀만 해봐, 이틀만. 그럼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이틀 동안은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 근데 2달 동안 흘러가면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고. 그럼 단기는 수요량 변화가 커요, 적어요? 작아요. 비탄력적. 장기는 길어졌죠. 그러면 탄력적. 수요량 변화가 커진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는 이제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공급도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야.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수요도 공급이 똑같습니다. 이거. 자, 2번은 지금 할 필요 없어. 2번 할 필요 없고 요 2번하고 3번 한번 묶어볼 거예요. 2번하고 3번. 그럼 2번하고 3번 묶으면 2번에서는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요. 시장 수요의 시하고 3번에서는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이요?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그럼 두 개를 묶으면 시장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건 시장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인 시는 뭡니까? 시장 수요. 장은 장기 탄력적.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는 영위할 수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물건의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도 하나의 용도로만 수요되는 거야. 근데 이 물건의 용도가 10개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10개 용도로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설명 안 들었어요? 자, 이 물건의 가격이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 용도가 한 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하나의 용도로만 증가하는 거야. 근데 용도가 10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용도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의 용도로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용도가 10개면 10가지 용도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 용도가 다양하면 이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커요. 그거야, 그거.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 영위할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럼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용. 여기서 용이 나온 거야. 용 나왔어요. 욕이 아니라 용. 탄력성 용 나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용 나온다. 여기 아니라 뭡니까? 용. 자, 그 다음에 세대주는 탄력적 그렇습니다. 그럼 여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는 1번이 가장 중요. 뜻이 이런 뜻이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수요량 변화를 크게 하고 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고 수요량 변화가 작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역시 영세대주는 탄력적 써놨습니다. 그럼 요 대가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와요. 여기. 대체제 유무 요게 대체제 유무. 대체제가 있고 없고가 가장 힘이 잘 나온 거야. 대체제가 있다 많다 그러면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없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이게. 자 이거 볼게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의 형태는 완만입니까? 급경사입니까? 완만. 그래서 수요곡선이 완만 이렇게 난다고. 봐봐요. 대체제가 있고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은 뭐다? 완만. 아까 탄력적인 완만 그랬어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와.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영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온다고. 요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 그러는데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볼게요.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합니다. 자, 봐요. 우리 서울에 우리 인천이다. 인천이니까. 그럼 인천에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밖에 없으면 대체재가 있어 없어요? 대체재가 없는 거죠. 대체재가 없단 말이에요. 대체재가 없다. 자, 이 경우하고, 자, 대체재가 있는 경우하고, 그럼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에는 대체재가 없는 경우, 밑에는 대체재가 있는 경우야. 근데 아파트 가격이 40%가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가격이 올라가 수요량이 감소란 말이에요. 감소. 그런데 대체재가 없어요. 인천에는 무조건 주택이 아파트밖에 없는 거야. 대체재가 없다고. 그럼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파트가 40%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살아야 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많이 감소할까 조금 감소할까?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대체재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40이 올라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이사가고 연립으로 이사가 버려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많이 감소 좋은 감소? 많이 감소. 그러면 대체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중에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큰 게 대체재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그럼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고 많으면 더 탄력적이고. 대체재 있냐 없냐가 탄력성, 수요 탄력성 결정 요소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대체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대가 뭐예요?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요 대체재가 5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대체재가 있고 없고는 대체재 유무는 대체재가 있다 없다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OX. O. 대체재 존재 유무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한번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 밀접한 대체재가 생기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이다. OX. O. 이렇게 됐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대체재가 풍부할 것이다. OX. O. 그다음에 대체재가 풍부하면 탄력적이죠. 그럼 대체재가 감소하면, 대체재가 없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체재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많으면 더 탄력적. 대체재가 감소하면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감소한다, 작아진다. 비탄력적으로 된다.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세 갑시다. 세. 자, 세부터 할까요? 요건 6번부터 하지 말고 세부터. 세가 먼저 나왔으니까 세.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시장을. 가로의 재화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 필요 없고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왜 세분할수록 탄력적인가? 세분하면 대체재가 생겨요. 여기 봐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죠? 그럼 요 세대주에서 요 세가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고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는 같은 말이야. 세대주는.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생기는 거고 주거용이 대체재가 생기는 거고 대체가 많고 됐는데, 자, 그럼 요 7번부터 볼게요. 세분할수록 탄력. 여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세분합니다.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 그 부동산을 나누면 토지하고 건물 있겠죠. 건물 이렇게 나눠요. 예? 토지시장, 건물시장. 그럼 이제 토지는 두고 이제 건물로 나옵니다.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냐. 주택시장, 상가시장, 공장시장 나눈 거예요. 이게 지금 세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갈수록 좀 세분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대체가 될 건지 아파트가 연립이 대체가 될 건지 아파트가 연립이 대체가 되는 거야. 그럼 세분하면 대체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 그래서 세분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야. 세분하면 탄력적. 그럼 시험은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탄력적.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 영향할수록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체자 있으면 탄력적.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말라고. 이해됐으면 아 그렇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용세제들은 뭐다? 탄력적. 여러분이 이거 쓰란 말 안 나온다고. 왜 세분할수록 탄력적입니까? 그렇게 절대 내지 않는다고. 그냥 세분할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6번 볼래요? 재화의 종류,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다르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재화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부동산은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다고. 그럼 주택, 상가, 공장의 성격이 종류가 다르죠.
그럼 종류가 다르면 탄력성 크기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인천에 건물이 10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인천에 건물이 10개 있다. 10개. 이 10개 중에서 주택이 7개. 상가 2개, 공장 하나라고. 그럼 이 건물 10개 중에서 주택이 가장 많죠. 그럼 주택이 많으면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훨씬 더 대체재가 많습니다. 주거용이 주택이거든. 그러니까 주택이 상가나 공장보다 대체재가 많다고.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 공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주택이 탄력. 그래서 용세대주는 탄력적이야. 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죠. 주거용이 왜 탄력적이야? 대체재가 많으니까. 세분하면 탄력적이죠. 왜 세분하면 탄력적이야? 대체재가 생기니까. 그러면 용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생겼다.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세대주는 같은 말이 된다. 말.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대체재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생겼다. 탄력적.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다. 탄력적. 용도가 다양하면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시장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시장에서 시는요. 시장 수요. 장은 장기 탄력적. 규제 완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마지막에 8번 나오고 8번. 요 8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번. 제가 8번까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잡아요. 수요 탄력성 결정률 용세대주는 탄력적. 수요 탄력성 결정률 뭐라고요? 용세대주는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그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면 공부 안 하잖아. 집에 가면 오지 않는 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전화 안 오더라도 톡이라도 와야 되는데 톡도 안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친구한 톡이 아니라 어디 광고 톡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옵니다. 불안해지죠? 불안해집니다. 집에 가서는 핸드폰 보시고 학원에서 여기서 그냥 하는 거야. 용세주는 뭐라고? 탄력적. 탄력적만 기억나. 용까지 기억나. 용하고 호랑이가 탄력적인가? 는 고난이지. 용세주는 뭐라? 탄력적. 예? 자, 그러면 공급 탄력성 결정률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 갑시다. 수요 탄력성 결정률과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 어떤 게 잘 나올까?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 훨씬 더 잘 나와.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 결정률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잘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책 35페이지에 수요 탄력성 결정률로 가봐요. 수요 탄력성 결정률 1번부터 4번하고 그 밑에 공급 탄력성 결정률 1번부터 4번까지 봐봐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수요 탄력성 결정률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는 용이할수록 탄력적. 공급 탄력성 결정률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는 용이할수록 탄력적. 수요 탄력성 개별 수요 비탄력적 시장 수요 탄력적. 공급 개별 공급 비탄력적 시장 공급 탄력적. 측정 기간 수요 단기 비탄력적. 공급도 단기 비탄력적. 공법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수요 탄력성 결정률 1번부터 4번하고 공급 탄력성 결정률 1번부터 4번까지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럼 이제 공급으로 갑시다. 공급 1번 됐어요. 2번 수요 등 공급이는 시장은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자, 요 개별 공급 비탄력적, 시장 공급 탄력적인데 요 2번 역시 중요한 거 아닙니다. 3번 탄력성 측정 기간 단기냐 장기냐는 소리야.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3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 3번. 요 3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3번 몇 번 냈냐면 10몇 번 냈어요.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다음 주에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단기 그러면 2478 하면 안 돼. 단기 4000 이렇게 하지 말고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자, 왜 그러는데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등 공급이 똑같아. 그럼 이거 두 개 묶어볼까요?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 묶어봅니다. 시장에서 시하고 장기에서 장을 묶어봐요. 시장 공급의 시, 장기의 장, 시장은 탄력적. 됐죠? 네.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수요하고 똑같았으니까. 공법상 규제가 완화돼. 탄력적, 강화돼, 비탄력적이에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4번. 공급에서는 가장 잘 나온 게 몇 번이요? 3번.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단비, 장탄, 단비, 장탄. 그거라도 단비, 장탄, 단비, 장탄. 그럼 이제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요 공급의 탄력성 결정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에 9개 나와. 9개 나오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시험은 주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지에 저한테 안 배운 내용이 나온다 해봐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안 배운 내용이 나오면 그럼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아파트 공급량을 크게 했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 상황이 아파트 공급량을 변화를 작게 하고 있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여기 우리 인천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 20%가 올라갔다 해봐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지, 증가. 감소? 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라고. 나 누군지 몰라. 또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안 봤어, 나는. 틀린 말 나오면 나는 일부러 안 봐. 그분에게 선입감이 생길 것 같아. 저분은 매일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안 봤다고. 그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질문하면서 안 보고 질문해. 공급이 20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가격이 20이 올라갔습니다.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대답한 사람, 앞에 대답한 사람만 기억 안 나. 이렇게 돼서 틀린 사람 내가 기억 안 난다고. 한번 틀리면 계속 틀리잖아. 그럼 복도에서 보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렇게 나 안 볼 거야. 너 누구지 모르니까 또 대답 또 안 하려고. 대답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량 증가야. 근데 이만큼 증가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2번이 탄력적이 되는 거야. 변화가 크면.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자기만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가받아야 돼. 허가. 그런데 규제를 강화해. 강화. 인천은 아파트가 포화 상태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인천 광역시가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근데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 건폐율 용적률을 낮춰버려. 그럼 규제가 강화됐죠. 그럼 아파트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 그럼 비탄력적이죠. 완화시키죠. 건폐율 용적률 막 높여줘. 그래. 건폐율 100%. 용적률 5,700%. 이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되죠. 그럼 완화하면 탄력적이야. 강화되면 비탄력적이고. 자, 인천에 아파트가 20이 올라가. 그럼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정도, 요거 파악하는 측정 기간 하루만 측정해봐요. 요거 단기야. 아파트 가격이 20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은 아파트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6개월 흘러가면 장기가 되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탄력적으로 되는 거야. 상식이야, 상식.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에서는 요 압도적으로 3번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계속 이어서. 자, 5번에 생산기간 나옵니다. 생산기간. 5번에 생산기간 나옵니다. 요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인데 이 말하고, 자, 이봐요. 요 4번에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다. 그 위에 측정기간 나온다. 요 4번하고 요 5번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4번하고 5번이 다른 말이야. 5번은 뭐라고 나오냐면, 5번 봐요. 5번. 3번은 탄력성 측정 기간이고 5번은 재화의 생산기간, 생산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요 생산기간이 단기다, 짧다. 생산기간 장기다, 이거 봐요. 요 단기는 탄력적이야, 생산기간 탄력적. 장기는 비탄력적이라고. 3번하고 5번은 다른 말이고 3번하고 5번 중에서 어떤 걸 시험에 잘 내요? 3번을 잘 내, 3번. 요 3번하고 5번에 헷갈려서 질문 오면 질문 제가 안 받습니다. 안 받을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3번을 잘 내고 5번을 잘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5번 내면 꼭 여러분이 3번처럼 답을 해버린다고. 자, 5번 봐요. 단기 비탄력적. 3번 단기 비탄력적. 5번은 단기 탄력적이라고. 요 다른 말이야. 요 5번 가봐요. 재화를 만들어내는 게 생산기간.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3일 걸린다. 3일. 그럼 3일 걸리면 3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떤 재화를 만들 때 3년 걸린다. 3년. 그럼 3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야. 요 단기 3일. 장기는 3년.
그러면 3년이 지나야만이 요 기간이 3년인 것은 장기간 3년이 지나야만이 물건이 공급되는 거야. 근데 요 3일이다. 3일에 하나씩 공급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공급이 더 많아요? 3일일 때. 기간 생산인 게 짧으면 빨리빨리 만든다. 요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인형 눈 끼우는 거 있죠. 인형 눈. 인형 눈 끼우는 것은 1초면 끝나. 이건 눈 끼우니까. 그럼 인형 눈 끼우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개 만들어낸다고. 근데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에서 유조선 만들 때 3년 걸려. 3년. 그럼 3년 동안 인형 눈 끼우는 것은요. 엄청 끼운다고. 그럼 인형 눈 끼우는 것은 짧으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엄청 많이 만든다고. 그러면 생산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3번하고 5번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3번이 잘 나옵니까? 5번이 잘 나옵니까? 3번. 그렇지. 자, 됐어.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지. 자, 이거 봐요. 생산기간. 그럼 6번 생산요소 구입이 영위할 수 탄력적. 우리 인천에 아파트가 올라가.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근데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시멘트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철근도 있어야 돼. 그게 생산요소야. 근데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해. 인천의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토지 구하기도 힘들고 시멘트 구하기도 힘들고 철근 구하기도 힘들고 노동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해요. 그럼 공급량 변화가 커요, 적어요? 작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생산요소 구입이 용이해. 아파트 건설할 때 토지 구입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자재 구하기도 용이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커지겠다. 그러면 탄력적 되는 거죠. 예? 자, 7번 생산기간 생산요소 가격이 막 급등해. 아파트 건설하려는데 택지 가격이 올라가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고 철근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생산요소의 가격이 막 급등해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겠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이 서서히 상승한다면 변화가 없다면 아파트 공급량은 커지겠죠.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요 5번, 6번 요 정도까지 중요하고 7, 8, 9 그렇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 35쪽 만마리 정리해 볼게요.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생산요소의 구입이 영위하다 탄력적. 구입이 곤하다 비탄력적. 생산기간이 짧다. 인형 눈 끼우는 거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됐습니까? 끝난 거지. 35쪽이 다 끝났습니다. 자, 35쪽이 끝났고 이제 책을 넘겨서 36쪽 가볼게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여기 이제 경제론 공부하니까 요 5번 만약에 요 경제론을 2주에 걸쳐서 안 한다 그러면 요 5번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거 해볼 거예요. 요거는 5번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잡아요.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5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표. 표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 표가 이 앞전 시간에 했던 거. 그럼 이번 시간에 나서는 4번. 수요 탄력성 결정률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덩달아서 공급 탄력성 결정률 했는데 수요 탄력성 결정률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고 4번에서는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요거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에서 요 5번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 3번이 가장 높다. 표가. 요거 할 건데 요거를 제가 막 설명을 해도 여러분 눈빛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일단 해볼 건데 설명이 이해 안 되면 하다가 중간에 멈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암기하면 돼. 그냥 암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이 이제 공급자예요. 공급자는 또 임대인 그래. 여러분 책 보면 이제 임대인 이렇게 나왔어요. 임대인 여러분 책에 임대인 안 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임대인 났잖아요. 기업 임대인 써놨죠? 임대인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이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공급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노란색 타이틀은 경작책의 타이틀이고 우리 부동산업으로 오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 총자 빼고 상관없었냐? 수입의 관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자, 내가 임대인입니다. 그럼 내가 임대인인데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높여요. 여러분들 봐봐요. 임대를 높이면 임대인이 임대를 이렇게 높이면 임대료 수입이
수입이 일반적으로 증가할 걸로 느껴져요. 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임대를 높이면 임대료 수입이 증가할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임대료 올랐어? 수입이 증가했겠네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거 맞잖아.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생각해서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증가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뭐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들 이사를 안 갈 때야. 자, 임차인들이 10명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임대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10% 올려요. 그 임차인 이사를 안 간다 해봐. 임차인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으면 내 수입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근데 임차인 이사 가버리면 수입이 증가한다 말할 수 없죠.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린다 해서 반드시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지금 이해가 돼요? 그치? 자, 내가 방 10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방 하나당 10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임대료를 올렸더니 전부 다 이사 가버려요. 임차인들이. 10명이 전부 다 이사 가버려요. 나의 수입은요. 빵. 임대를 올렸을 때 내 수입이 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의 수입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의 수입은 무엇이 결정하냐?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임대인의 수입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거 하겠다는 소리. 그게 지금 얼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B는 같은 방향으로 외우는 거야. 그 B는 같은 방향에서 B가 뭘까?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은 총 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야.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수입은요? 증가한다. 그 말이야. 그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요? 감소합니다. 그런다. 총자를 빼도 상관없으냐? 자, 외웁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립니다. 수입은요? 수입은 증가.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렸다. 수입은 증가.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밑에 무슨 그림 나오고 막 동그라미 나오고 막 난리를 써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봐요. 요 가격에다가 판매량 곱하면 총수입이 요거 푼 게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 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가격이 20이 올라가요. 그럼 수입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가격이 올라갔죠? 수입은 증가. 가격이 떨어졌죠? 수입은 감소. 요거 숫자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숫자 가지고 하지 않을 거라고. 자, 봐봐요. 분석부라고. 이 다음에 공부할 때 얘기해볼 거라고. 이 다음에 공부할 때 공부 많이 됐으니까. 요거만 하는 거야. 요 B는 같은 방향 하는 거야. 자,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입은요?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감소. 그럼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은 방향이 화살표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것만 하란 말이야. 그것만. 시험은 뭐예요? 요 비탄력적 시험은 비탄력적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뭐라고?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면 탄력성 1보다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입은 증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감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선생님 왜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지 마 지금. 응? 다른 것도 안 되면서 다른 거 그냥. 외우는 거야. 비탄력 찍을 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무엇과 무엇이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하라면 된단 말이에요. 비탄력 찍을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자 봅시다. 이제 B는 같은 방향 비탄력 찍을 때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요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찍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은요? 증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감소. 그럼 된단 말이죠. 자, 봅시다. 1번 비탄력적입니다. 시험은 비탄력적이 나옵니까?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나올까?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입은요? 증가. 총자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감소.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가격과 수입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자, 이거 저하고 암기합시다.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증가한다. 됐죠? 어떻게 암기?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B는 뭡니까? 비탄력적일 때 같은 방향. 너하고 나하고 집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뭐다?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감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탄력적이면 같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일까? 그렇지. 반대 방향이겠지. 탄력적입니다. 탄력성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오히려 감소야.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탄력적이란 말은요.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100만 원 받고 있어요. 방이 10개입니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가격을 내가 10으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수요자들이 50%가 이사가 버린 거야. 그럼 가격은 10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은 50이 감소한 거야.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면 5명 이사가 버리면 내 수입은요. 수입은 오히려 감소해. 자, 방 하나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방 10개 하나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가격을 10으로 올려요. 10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10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 110만 원이 됐어요. 110만 원. 근데 5명 이사 가고 5개만 남아있어요. 그럼 내 수입은요. 550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야. 가격은 10이 올라갔는데 수익량은 50이 변화했으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 이 가격 올리면 다 도망가니까 이사가 보니까 내 수입은 오히려 감소야.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란 말은 내가 가격 올려도 수요자가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탄력적이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탄력적. 그럼 탄력적일 때 가격 올렸습니다. 그래? 난 네 거 안 살 거야. 또 다른 거 산다고. 근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야. 감소. 예? 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통신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통신사가 SK밖에 없어요. 그럼 SK에서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계속 SK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밖에 없으면, 통신사 하나밖에 없으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매우 비탄력적이죠. 매우 비탄력적. 하나밖에 없으면 독점이죠. 그 독점이 되면 우리 소비자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야. 통신사 SK 하나밖에 없다기 봐요. 그럼 국가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 SK에서 엄청나게 통신료를 올려버려요. 그래도 지금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길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SK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20개 있다고 봐요. 그럼 SK에서 가격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려요. 못 올린다고. 다른 데 다 도망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지금 너무 많이 있는다고. 예전에 보면 뭐 참여연대에서 원가를 막 공개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통신 요금이 세계적으로 비싼 겁니다.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K가 재계 2위로 도약한 것은 그겁니다. 요 통신사, 요게 다 현금이잖아요. 1년에 한 달이면 얼마씩 돈이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요 SK가 통신사 받을 때 왜 받은 줄 아세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할 때 통신사 배분했거든요. 노태우 씨가 배분할 때 노태우 씨 딸하고 SK 사이가 됐잖아요. 사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때 준 거야. 그때 이미 SK가 재계 1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한 거지. 지금 2위가 됐잖아요. 삼성 이어서 SK잖아 지금. 현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공부하고는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것은 그렇고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요거 하시면 돼요. 비탄력적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것만. 비탄력적 가격 올렸습니다. 수입은 증가. 왜? 이사 갈 곳이 없어. 다른 거 쓸 게 없어. SK를 써야 돼. 그럼 SK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통신사가 SK부터 해서 20개 있다고 봐요. 그럼 20개 있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많아졌으니까. 대체가 많으니까. SK하고 KT하고 LG텔레콤이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대체제. 그럼 20개 생기면 대체가 많아진다고. 많아지면 탄력적이죠. SK에 올려. SK에서 절반이 빠져서 다른 통신사 가버려. 그러면 SK의 가격을 탄력적인 가격 올렸습니다. 통신사 가격 올리면 절반이 빠져 다른 데로 가버리면 SK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그럼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2번 하지 말고 1번만.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렸습니다. 수입은 증가.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수 있겠네.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성 이럴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리든 가격이 떨어지든 총수입은 불변입니다. 단위 탄력적 가격을 올리든 떨어지든 총수입 불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요. 요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럼 가격을 10을 올렸어요. 10 올렸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자 가격 올렸으면 수요량이 증가한데 감소한데? 감소하죠. 근데 10% 감소해요.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10이 감소한다고. 탄력성 몇입니까? 1.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이 10이 감소했으면 탄력성 몇이야? 1.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자, 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요 가격이 올라가면 요것만 봐요. 뒤에 보지 말고 가격이 올라간 거 봐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입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입은요? 증가. 요 뒤에 보지 말고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10이 올라가요. 그럼 내 수입은요? 증가. 자, 요거 봐요. 수익량이 감소해요. 그럼 내 수입은요? 감소. 한쪽은 10이 올라가고 한쪽은 수입이 10이 떨어져요. 그럼 올라간 게 10, 떨어진 게 10. 그럼 수입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입은 뭐요? 불변. 불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는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비탄력적일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요거 말하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가격이 올라갔으면 수입 증가. 탄력적이다 하지 마. 탄력적인 반대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뭐가 불변? 수입 불변. 단위 탄력적 뭐가 불변? 수입 불변. 단위 탄력적이다. 뭐가 불변? 수입이 불변. 선생님 재밌나? 아니 짜증난다. 단위 탄력적입니다. 탄력성 1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는 송수입은 불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안 나오고 탄력성 0이라고 나와. 그럼 탄력성 0이면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수입도 10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10이 떨어집니다. 수입도 10이 떨어집니다. 4번 아직 안 냈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일까? 요거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요 1번, 3번 말하고 1번하고 3번. 자, 1번.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 1보다 작습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입도 증가. B는 같은 방향. 단위 탄력적입니다. 뭐가 불변? 수입 불변. 4번 아직 안 냈어요. 1, 2, 3은 시험에 냈고 4번은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증가야. 봐요? 요 안전을 빼봐요. 안전을 뺍니다. 그럼 비탄력적이죠. 그 비탄력적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뭐예요? 증가. 근데 완전히 들어가면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증가야. 왜 그런가 볼까요? 탄력성 0입니다. 그럼 가격이 10%가 올라갔어요. 수요량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수요량이 불변입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 때는 내가 임대주택 사업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방 하나에 100만 원이야. 내 방이 10개 있는데 내가 임대료를 10% 올렸어요. 110만 원 받아요. 110만 원.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차인 이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되는 거야. 내 수입이. 그럼 가격을 10으로 올렸더니 내 수입도 몇 % 올라갔어요? 10% 올라가.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올라가지 말고 4번에 올라가지 말고 4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고 나올 수 있겠지만 4번 요 말 시험 볼 때까지 20번 들어 20번.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자, 요 부분 갑시다. 요 부분 5번이 힘들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의 관계. 수요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의 관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B는 같은 방향. B가 뭡니까? 비탄력적 때 같은 방향.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이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로 나와. 비탄력적 안 나와.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뭐요? 증가.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입은 감소. 탄력적일 때는 반대. 단위 탄력적이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탄력성이 1이라고 나와. 탄력성이 1일 때는 뭐가 불변? 수입이 불변.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총 수입이 불변이에요. 그럼 요 3번을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된다고. 탄력성이 1일 때 가격 변화는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된다.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증가. 가격이 20이 올라가면 수입도 20이 증가. 선생님 화났어요? 아니요. 수요 탄력성은 여기서 끝난 거야. 이 수요 탄력성은. 자, 여러분 책은 36쪽에 암기라고 나와. 암기. 자, 암기라고 암기 2 나왔죠? 그거 보자고 이렇게. 그거 안 나와. 내가 안 해놨네. 그거 안 해놨네요. 자, 그 암기 봅시다. 암기. 1번. 완전 탄력적은 무슨 불변?
가격 불변. 요거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2번 완전 비탄력 뭐가 불변? 거량 불변. 1번하고 2번 묶으면 뭐가 돼요? 탄가 비거 되는 거야. 1. 완전 탄력적 탄, 가, 가격 불변. 2번 완전 비탄력 비, 거, 거량 불변. 탄가 비거. 오늘 하나 배웠죠? 단위 탄력적이다. 그건 뭐가 불변입니까? 총수입 불변. 총수입 불변. 아직 쉴 때 안 됐어. 쉴 때 안 됐으니까 거기에 들어 나를 좀 봐봐. 오늘 별거 다 한다. 예? 거기에 들어 나를 봐요. 자. 완전 탄력적. 뭐가 불변? 완전 탄가. 탄가. 완전 비탄력적. 완전 거. 거량 불변. 그죠? 완전 탄력적. 아, 이거라도 알고 가게. 완전 탄력적. 탄! 가. 가격 불변. 완전 거. 거량 불변. 단위 탄력적. 수입 불변. 탄가 비거 단수 그럴까? 단수? 탄가 비거 단수. 단위 탄력자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뭐라고 나올까? 탄력성이 1일 때라고 나와. 탄력성 1일 때. 단위 탄력자로 안 나와. 탄력성 1일 때. 자, 그 밑에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 끝났어. 계산 문제 빼고 다 끝났다고. 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1번 개념, 2번 공식, 3번 표, 4번 수가탄 결정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수가탄 결정률이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세대주는 탄력자. 용도가 다양하고 안 해도 돼. 그냥 용자만 찾으면 돼. 용자가. 용세, 세분할수록 대치제가 많을수록 주어용이 탄력적. 끝. 끝났잖아요.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완화,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끝나. 네?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마지막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의 관계는 어떻게 온다? B는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렸습니다. 수입 증가. 비탄력적 때 가격 다운시켰습니다. 수입 감소. 시험은 비탄력적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라고 나온다?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나는 탄력적인 경우 하고 싶은데 하지 마. 비탄력적 반대니까. 그럼 탄력적인 게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 1보다 크다. 그때 가격 올렸다. 수입은요? 감소. 단위 탄력적, 뭐 불변? 수입 불변.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수입도 10이 증가. 제가 이렇게 해도 다음 주는 전혀 기억 안 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또 2달 후에 또 나올 겁니다. 2달 후에 또 나오면 옆에 분한테 건다. 언니 했어? 언니 뭐라 한다? 몰라. 37쪽. 수요의 소득 탄력성.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이런 거 또 나올 겁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소득 배울 때 이거 했던 건데 또 나오고 봐요. 이거 다 끝났어요. 이거 다 끝났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수요랑 변화를 무슨 변화로? 소득 변화로 나눈 것이다. 자, 공식. 그다음에 정상제 열등제 구분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입니다. 지난주는 정상제 열등제만 구분해 봤어. 지난주에. 그러면 소득이 나왔으니까 정상 열등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게요. 1번 소득이 10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이 5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에게 몇 가지 물어본다? 2가지. 여기 없다 이봐요. 10% 5% 없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나오면 정상제냐 열등제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수요공급이론에서 이 퍼센트 나오죠. 지금 우리가 수요공급 배우죠. 수요공급에서 이 퍼센트 10% 5% 나오면 무조건 그건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10하고 5% 나왔죠. 탄력성에서 무슨 탄력성입니까?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 중에서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정상제.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수소탄을 계산하는 거야. 수소탄. 그럼 계산해봐야지. 공식 배웠으니까 수소탄 공식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이죠. 그러면 소득이 10이 올라갔죠? 올라간 것은 플러스입니까?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10%. 수익량이 5가 증가했죠? 플러스 5%. 플러스끼리 나누면 플러스 값입니까? 플러스 값이죠. 몇입니까? 0.5.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가지 정상제입니다. 소탈력성이 0.5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수소탄은 5, 10, 0.5 나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2번 소득이 10이 증가합니다. 수익량이 5가 감소했습니다. 정상 열등제. 숫자 나왔죠? 숫자 나왔으니까 탄력성이죠. 무슨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볼까요? 소득이 10이 올라갔어요. 수익량 5가 감소했습니다. 감소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 나누면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소득 탄력성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야. 그 밑에 3번에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값이고 플러스 값이 0보다 크고 안중이야. 여기 봐봐요.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잖아요. 0.5는 플러스 값입니다. 열등제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자, 끝난 거지.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이번 시간에 거미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빨리 못 따라서 거미지 못 하겠네. 거미 다 도망가지. 거미지 하려고 했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 몇 개나 봐요? 2개. X제 가격에 대한 Y제 수요 교차 탄력성 그랬습니다. 공식 써봅시다. 공식. 자, 일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요거 쓰지 말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좀 해라. 수요랑 가격 이렇게 놓고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요 가격 앞에가 X제 나왔잖아요. X제. 수요 앞에가 Y제 나왔잖아요. Y제 이렇게 놓고. 그럼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겁니까? 정상 열등 따지는 겁니까?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이번에 대체제 보완제 구분과 수요 교차 탄력성이 나오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분하고 그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하고 교차 탄력성. 1번 X제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Y제 수량이 8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숫자 보지 말아요. 숫자를 안 보면 이거는 정상제 열등제 아니라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야. 재화가 2개 났으니까. 한 재가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무슨 제? 대체제. 자, 교차 탄력성. 숫자를 보는 순간 교차 탄력성이야. 근데 숫자 봤으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 하기 전에요. 자, 수교탄 해봐요. 수교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라겠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야.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 가격 앞에가 X제. 그러면 X제 가격 변화율, Y제 수요량 변화율. X제가 10이 올라갔죠? 플러스 10%. Y제 수요량 8이 증가했죠? 플러스 8%. 그래서 0.8이죠. 플러스끼리 나누면 플러스 값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2번 X제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Y제 수량이 8이 떨어졌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죠? 대체제 보완제 따져야 되겠죠? 그럼 두 자는 무슨 제? 보완제. 자, 교차 탄력성 갑시다. X제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10. Y제 수량 8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0.8. 예. 자, 3번은 필요 없어. 3번은 필요 없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든 무조건 2번 정상 열등제 9번 소득 탄력성 계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 구분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 그게 중요한 거지 3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정리하면 탄력성은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해놨네. 암기 용어. 요거 봅시다. 이거 암기. 여기 볼게요. 이번 시간 이제 곧 끝나니까. 여기다 해놨어. 제가 안 한 줄 알았는데. 완전 탄력제 나왔습니다. 탄, 가. 가격이 불변. 완전비, 비, 거. 거량이 불변. 3번. 단위 탄력적. 탄력성 1입니다. 단위 탄력적 뭐가 불변? 단수. 수입 불변. 탄, 가, 비, 거. 단수. 총수입 불변.
집에 가면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한 내용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있습니다. 내일 공법을 오지 않는다. 그냥 농담하는 거야. 농담 또 안 오면 안 돼. 농담 괜히 농담을 또 진심으로 해갖고 하나도 안 왔고 왜 안 와서 괴롭지 오지 말아야겠는데 그럼 곤란해 되는 거 이렇게. 자, 계산 문제 38쪽 한번 가볼까요? 38쪽에 자 이거 봐봐요. 이제 요거 잘 냅니다. 이거 32도 났죠? 요거 볼게요. 한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탄력성 아니 경제론 2주에 걸쳐서 하는 게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자 보게요. 요거 잘 나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봐봐. 배운들 하면 돼. 지금은 저는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니까 집에 가서 한 번만 보면 돼. 책 보기 힘들면 저의 동영상을 봐. 동영상 뭐 어렵잖아. 그러면 딱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배를 한번 찔러.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그러면 되지. 그다음에 동영상 하다가 막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2.2배를 해봐봐. 그럼 재밌어. 이렇게 나오래 근데 2.2배보다는 0.6배 훨씬 재밌어. 0.6배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한다고. 그게 훨씬 재밌어. 아 해봐 재밌다니까. 그게 하나 이제 공부하다 힘들면 그렇게 봐. 공법도 그렇게 봐. 공법도 그러면 재밌을 거라고. 민법도 재밌고. 자, 요거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이제 보게요. 여기에 재화가 물건이 2개 나오면 무슨 탄력성이야? 교차 탄력성. 따라서 무조건 난 말이야. 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3개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A, B, C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재화가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하고 대치제냐 보완제 물어보는 거야. 아파트 나왔어요. 그다음에 오피스 나왔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죠. 그럼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의 관계 옛날에 연인이었다? 관계 여기 대체제 보완제 쓰라는 소리 여기다가. 그다음에 숫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숫자 나왔죠. 나오면 뭐예요? 계산 무슨 계산? 그렇지 탄력성 계산. 숫자 나오면 계산 맞죠? 근데 탄력성 계산을 해야지. 숫자 나왔습니다. 계산 무슨 계산? 탄력성. 앞으로는 숫자 나왔습니다. 버튼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야지 말고 탄력성 계산 이렇게 해주라고. 좀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럼 이 숫자가 안 나왔다 이봐. 이 숫자가 안 나오면 뭐만 따지는 거야? 대체제 보완제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나왔으니까 뭐요? 탄력성까지 하는 거야. 탄력성.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읽고, 이것 봐라. 재화가 2개 나왔네. 대체제 보완제네. 숫자까지 나왔네. 탄력성까지 따져보겠네. 그거라고. 요거 5번 정도 나와. 이런 게. 자, 그러면 일단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A는 아파트 매매 수요 가격 탄력성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수요 가격 탄력성인데 요 매매는 의미 없고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공식. 수요랑 변화율, 가격 변화율. 맞죠? 자, 그럼 가격은 10이 올라갔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거야. 그럼 플러스 10. 그냥 10 하면 된다고. 수요량은요. 5가 감소했죠? 그럼 5. 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5라고. 근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를 10으로 나누면 0.5죠. 0.5. 맞죠? 그럼 0.5는 탄력제입니까? 비탄력제입니까? 비탄력제. 이거 하나 구했어요. 예? 하나 구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0.5 구했습니다. 2번 오피스텔 매매 수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니까 공식이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라고.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 가격이 나왔습니까? 수요량만 나왔습니까? 수요량만. 그럼 가격이 나온 게 뭐예요? 아파트죠. 그럼 여기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 이거는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잖아요. 플러스 10%. 오피스 수요량은 8이 증가했죠. 플러스 8%. 플러스끼리 나누면 플러스 값이죠. 그럼 뭐입니까? 0.8. 3번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거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오피스 수요량은 증가했습니다. 두자는 무슨 제? 대체제. 두자는 대체제다. 대체제 쓴다. 여기 이제 한 문제라고. 그래서 A, B, C 이제 갖고 오른 건 이제 1번 A는 0.59.
또는 비탄력적이고 B는 0.8이고 C는 대체지다 이렇게 한다고. 답 몇 번? 답 몇 번? 1번. 1번 하나밖에 안 썼잖아. 답이 1번이겠지. 1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밑에 38쪽의 기출지문 2개 나왔어요.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밑에 2번 두 번째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 및 총수비 관계. 요 위에 것은 아까 했고 요 밑에 거. 자, 그러면 탄력성이 다 끝납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시네. 기출지문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력과 총수비 관계입니다. 자, 공부가 되면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공부가 되면 요거 딱 보는 순간 요거 보는 순간 여기 뒤에 보지 말고 요거 보는 순간 용세대주는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그런 게 떠올라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총수입의 관계는요. B는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 단위 탄력적은 총수입 불변. 그런 게 떠올라 주면 그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1번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고. 대체재가 생겼어요. 대체재가 생기면 수요 탄력성 이전보다 커진다. OX? 오. 2번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았대요. 요 물건을 만드는 기간이 짧아. 인형 눈 끼우는 거야. 그럼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여기다 써. 인형 눈 끼우는 거 이렇게 쓰라고. 몇 초? 0.3초. 매우 짧잖아. 3번 용 나왔네. 용. 야 반갑다. 용도 명예를 잘하는 복규가 강화될수록 그 용이 아니네. 강화될수록 규가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면 공급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잘못 미안해요. 용자 이 용자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쎄 입을 때려버리고 싶. 말 잘못해가지고. 자 4번하고 5번이 이거야. 4번 5번이요. 요거 1번부터 3번까지는 여기 결정력이고 4번하고 5번은 요거 수입. 그러면 4번, 5번은 뭐가 나와야 돼? B는 같은 방향. 비탄력 때 수입하고 비탄력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자, 4번 갑시다. 수요 가격이 1보다 작을 게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비탄력적이야. 이때는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이에요.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하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입은요. 증가. 감소한다. OX, X 뭐 한다? 증가한다. 틀렸죠. 자, 5번.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단위 탄력적. 단수 수입이 불변. 그러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OX. 됐습니까? 이렇게. 자, 1시간이 넘어서 여러분 힘들 건데 자, 좀 10분 쉬었다가 39쪽, 41쪽까지 거미집이론 경기비동 합니다. 10분 쉬었다.